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할 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기초문헌 자료로는 장서, 시경,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역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지만은 중국의 고대사를 싶습니다. 중국의 고대사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수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사마천의 사기와 더불어 상서가 가장 신뢰받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상서가 문헌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조금씩 잃어 나가면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시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서나 시경 그리고 사마천의 등의 서적들은 직접 접하기 어려운 문헌 자료들이었습니다. 국문 번역된 대중 서적이 드물어 한문 실력이 뛰어난 분이거나 해당 전공자가 아니면 원본 그대로 접할 기회는 별로 없었죠. 그러나 사회가 풍족해지고 컴퓨터 편집이 대중화되면서 도서 출판이 활발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시기를 만나 이들 서적들이 국문 해독본이 여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음사에서 펴낸 사마천의 사기와 진수의 삼국지일 것입니다. 이문열이 삼국지로 돈을 벌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발행인에 대한 존경심마저 듭니다. 덕분에 저 같은 한문 초심자들도 원본 그대로 해석된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상서의 역사 자료에서의 신뢰성은 잠시 논외로 하기로 하고 상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상서의 세계에서 중국 고대사는 요임금부터 시작됩니다. 요임금은 하산주 3대 중 하나라가 건국되는 시기에 맨 앞서 큰 역할을 한 중국의 군주입니다. 요, 순, 우로 이어지면서 하나라 개국의 정통성을 확립한 분이시죠.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에 와서는 요순에 앞서서 황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기 본기의 맨 첫 부분이 바로 오제 본기죠.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요순 등입니다. 요 임금 앞에 황제, 전욱, 제국이 추가됨으로써 중국의 상고사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중국의 상고사는 후대로 갈수록 그 시작연대가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보다 후대에 쓰여진 18사력을 보면 오제 앞에 사망까지 덧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사망 오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도사를 전공하신 이광수 교수께서는 인도 역사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도 아유타국 출신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가야의 허황옥의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신화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인도사 특유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날선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중국의 상고사 또한 그의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요선 이전의 황제 전국 제국조차도 신화적 서사가 적지 않은 듯한데 그 이전 사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제껏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상서 속에 등장하는 요와 순의 역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저서도 진위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문헌 자료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서가 그리는 중국 고대사의 중심에 주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책이 작성될 당시 상서에 나오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 대한 기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또 다시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과정, 즉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의심이 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 정치 집단, 보다 직접적으로는 주나라의 집권 세력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각색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죠. 여색을 탐하고 민심을 잃은 군주가 본초가 아닌 첩, 보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상간녀가 되겠죠. 상간녀가 놀아나 충신을 죽이고 국정을 파탄낸다는 기본 줄거리를 대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끝까지 참고 받아들이던 충신들 중에서 한 명이
나타나서 도도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왕을 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교훈적이어서 사실 여부 확인을 떠나서 의심부터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서, 시경, 주역, 사마천의 사기 등등 중국의 상고사를 다루는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은나라, 즉 상나라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행간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은나라를 건국한 주도 세력과 주나라를 건국한 주도 세력이 다른 민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상서, 시경, 주역에서 다루는 중심 테마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왕조가 바뀌는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성을, 즉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나라 중심의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은나라의 무도함을 주입시킨 것이 아닌가는 착각조차 듭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하상주 단대공종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염려되는 것은 중국의 고대사가 상나라 중기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혹시 소설적 요소가 가미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 염려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주로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연속성도 보장되기 어려울 뿐더러 연대를 확장한다는 것 자체의 실익을 보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는 걱정입니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로 줄곧 쓰이던 한족이라는 민족 이름이 최근 들어 중화민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주족, 신장 위구르인 티베트 사람 모두를 중화의 품 안에 그리고 그 그늘에 두려는 시도이겠죠. 그 깊은 내심이야 어떤지는 알 수 없겠지만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중화민족조차도 결국은 민족주의의 하나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도 단재 신채호 선생을 비판하시던 박노자 교수께서 아신다면 크게 노하실 부분이겠죠.